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고요. 교과서 20에서 21쪽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배웠죠. 안정된 구조물은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되게 해맑게 웃네.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이루면 역학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 꼭 그렇지만 않은데요. 어쨌든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일단은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 상태가 이제 변하지 않고 유지되니까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회전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레인을 가지고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몇 가지라고 하지만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문제 됐다 쉬운 거 4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인데요. 좋은 직업이에요. 돈을 많이 준대.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장 갑이라고 합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가.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서 아침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내용이 오늘 점심에 타워 크레인 기사의 점심으로 무슨 음식을 올려줄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아주 심도 깊은 회의를 매일 연다고 하더라고요. 타워 크레인 기사가 못한다 이러면 이제 공사 일정이 완전히 막 꼬이는 거거든요. 도전해 보십시오. 요거를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걸어서 가야 돼요? 예. 그 엘베 있겠냐? 엘베 있는 건 좀 좋은 거. 엘베 있을 정도면 안에 화장실도 있는데 보통 화장실이 없어서 요강 같은 걸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도르래 같은 걸로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월 1,000 넘게 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뭐 카더라 통신을 들어서 뭐 이렇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자, 크레인의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볼 건데 어디까지 한 덩어리를 볼 거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로 볼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시간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네, 빨리 해라고. 근데 수업이 듣기 싫다 이거지. 야, 꼭 내가 수업한다고 안 쉬는 건 아니잖아.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자, 요 파란색으로 묶은 요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요. 어차피 하나의 덩어리로 봐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하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묶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많이 하나로 묶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냥 하나로 묶을 거고요. 이때 사실은 요 팔 있죠, 팔. 요 부분의 질량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는 그냥 무시할게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달리는 물건이나 요 추의 질량에 비해서는 이게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의 무게까지 고려해서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한 힘을 한번 볼게요. 그럼 질량이 있는 것은 요 추하고요, 요 들어올리는 물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mg, 라지 mg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랑 맞닿아 있는지 보면은 여기랑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맞닿아 있는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아래쪽으로 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를 위쪽으로 밉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은 요 녀석이죠. 그래서 위로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옆에다가 쓰기 귀찮아서 미리 써놨습니다. 받침점의 수직 항력이라고 볼 수 있죠. FN이라고 표기할게요.
Fn. 그럼 이 세 힘이 작용하는데요. 이 세 힘에 의한 역학적 평형식을 쓰려면 두 개의 식을 써야 됩니다. 힘의 평형하고 돌림의 평형. 일단 힘의 평형부터 써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죠. 그럼 다 합치면 0이 됩니다. 합력이 0이다 라는 것을 이제 좀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0은 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Fn 밖에 없죠. Fn 이렇게 표시할까? Fn 더하기, 더한다는 의미를 좀 가지기 위해서 제가 가로를 해서 그냥 다 더하겠습니다. 요거 세 개의 힘이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하면 합쳐서 0이 되는 건데, 요 중력들은 전부 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우리가 위쪽을 플러스로 뒀으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m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받치는 힘은 요 추의 무게와 요 물건의 무게하고 무게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힘의 평형이고요. 그다음에 돌림 힘의 평형식을 쓸 텐데요. 이때 회전 중심을 여기로 잡을 겁니다. 여기로 잡으면 수직 항력이 얼마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은 날아가니까 요 힘과 요 힘에 의한 돌림힘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돌림힘의 방향은 이렇게 구하면 했죠. 얘만 작용했을 때 얘를 중심으로 어디로 회전할 건지를 상상해 보면 돼요. 이렇게 회전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힘입니다. 일단 만약에 이 힘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파란색 덩어리는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래서 이 힘은 시계 방향의 돌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돌림힘의 합이 0이다라는 의미에서 0은 해놓고 두 돌림힘의 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라지 mg에다가 8기를 곱하면 되는데, 원래 8의 길이는 이겁니다. 이건데 수학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분해해서 상대방의 수직인 성분을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요 힘을 분해하는 것보다 요 8의 길이를 분해해서 요 힘과 수직인 방향 성분 R1을 그냥 바로 곱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R1 곱하기 라지 mg,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R2 곱하기 스몰 mg 하면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이 되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물체가 이제 어떤 정도의 중량인지를 알고 있으면 계산을 해서 그거하고 맞게 요 추의 무게를 조절하거나 팔의 길이를 조절해서 대략적으로 돌림의 평형이 이루어지게끔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하중이 안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요 돌림힘이 더 크면 얘가 이쪽으로 이제 꺾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봉이 요렇게 꺾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힘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은 실제로 얘가 꺾여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뒤에 추가 있고 추를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돌림의 평형에 가까운 값을 맞춰가지고 완전히 딱 맞추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 달에 1,0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 수가 있다. 자유낙하는 일이 없다. 얘는 왜 말 안 듣는 놈이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요런 상태에서 실이 견뎌야 하는 힘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가 하나로 묶을 것이냐? 최대한 받침돼야 되는 정보는 없죠. 받침대는 빼고, 요 막대는 역시 그 무시무시한 막대입니다. 질량을 무시할 막대이고요. 그 다음에 요 60N의 무게를 가진 녀석은 중력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요거를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서 그 힘들의 합이 0이고 돌림의 합이 0이다 라는 것을
구할 겁니다. 자, 이때 여기 작용한 힘 한번 다 표시해 볼까요? 일단 질량 가진 녀석을 보면은 여기에 질량으로 안 나타났고 아예 그냥 무게로 나타났네요. 예, 그럼 여기에 작용한 힘이 바로 60N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량을 가진 놈이 없죠. 예, 다 무시하니까 질량을 가진 녀석이 없고 받침대하고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받침대하고 이 막대는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필요한 거니까 막대가 받는 힘은 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FP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실이 팽팽하게 이렇게 있죠. 이 실의 장력은요 항상 팽팽한 상태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실에 연결된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실이 밀지는 못해요. 미는 순간 흐느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항상 그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요거를 이제 FQ라고 할게요. 정석대로라면 일단 힘의 평형식과 돌림의 평형식을 다 써야 됩니다. 다 쓰면 지금 보면 모르는 값이 두 개죠. 그러니까 식을 두 개 쓰면 둘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정석대로 풀어보고 약간 그 좀 요령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풀면 이제 둘 다 써야 됩니다. 이때 힘의 평형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이제 0은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0은 이렇게 시작하고 세 개의 힘이 작용하죠. 가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을 게 FP, FQ는 위쪽 방향이고 아래쪽으로 60N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위쪽으로 작용한 힘이 다 더한 거는 아래쪽으로 작용한 힘이 다 더한 거. 그래서 FP 더하기 FQ는 60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돌림힘의 평형 써볼게요. 돌림힘은 지금 요 힘이 3개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회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회전을 안 하는 경우에는 회전 중심을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 안 하죠.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고요. 심지어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회전 중심을 아무데나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얘를 물어봤거든요. 얘만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힘의 평형식을 쓰지 않고 회전 중심을 여기로 잡으면 돌림의 평형식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돌림의 평형식을 써보면 얘는 팔 길이가 0이죠.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니까 식 하나로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둘 다 구해야 되면은 힘의 평형식까지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회전 중심으로 작용하면요. 얘만 작용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림 힘이고요.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딱 회전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힘만 작용하면 이거 이렇게 돌아가겠죠.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입니다. 그럼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두면요. 이건 뭐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도 상관없습니다. 0은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되겠죠. 돌림 두 개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은 60N에 의한 돌림이니까 1 곱하기 60이 되겠고요. 시계 반대 방향은 3 곱하기 FQ인데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Q는 얼마가 되노? 20N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FP를 물어봤다면 FP는 60이 아니죠. 합쳐서 60이니까 40N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전에 물리학원에 있을 때는 수능에서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를 20번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식을 각각 2개씩 쓰거나 3개씩 써야지 풀리는 이런 문제를 냈었는데 여러분은 그럴 리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문제 4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짬뽕해서 만든 겁니다.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예전에 만들었던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과서는 안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이 교재를 만들었던 나를 믿고 그대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억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2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가에서 물체는 평형 상태를 이룬다 되어 있는데 F1, F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맞고요. 정지 상태였으면 정지 상태. 움직이고 있으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겠죠. 니은. 나에서 작용하는 물체의 알짜임은 0이다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F1, F2가 있는데 또 크기가 같죠? 그러면 힘의 합은 0 맞습니다. 예, 힘의 합은 0입니다. 따라서 이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질량 중심은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질량 중심이 만약 정지해 있었으면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회전을 하겠죠. 지금 무게 중심이 이럴 때는 딱히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무게 중심이 회전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이 물체의 중간 지점이라고 하면 얘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죠. 얘도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니까 둘 다 돌림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뭐 그렇게 분석 안 하더라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회전하겠지. 예. 회전하더라도 질량 중심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의 평형은 유지되지만 돌림의 평형은 아닌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면 나는 돌림의 평형을 이루게 되므로 물체가 문장 자체도 희한하네요. 돌림의 평형을 이루므로 물체가 회전하는 게 아니죠. 돌림의 평형이 아닙니다. 예. 물론 돌림의 평형을 이루어도 물체가 회전할 수 있어요. 회전 운동 상태가 안 바뀌는 겁니다. 처음부터 회전하고 있었으면 계속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상한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틀렸다. 기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40kg인 규진이와 30kg인 효정이 영양실조네요. 시소에 앉아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요즘 트렌드 맞잖아요. 요즘은 여학생이 무게가 더 많이 나고 뭐 이런데. 예. 꼭 맞잖아. 남자라고 꼭 질량이 더 클 이유는 없잖아. 예. 나처럼 날씬할 수도 있잖아요. 자, 받침대에서 규진이까지의 거리가 90cm일 때 받침대에서 효정이까지의 거리는 하고요. 단모든 마찰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죠. 일단 요 시소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을 무시하든 무시 안 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소에 작용하는 무게는 바로 요 회전축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팔 길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시소의 질량을 무시하네 마네 이런 말 자체가 없죠.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선도 받침대에서 거리는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랑 다르게 문제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게 벌써 구조를 잘못 만들었겠지. 아니 여기가 슬라이딩 의자겠죠. 이게 딱 슬라이딩해서 나사를 이렇게 탁 쪼으면 고정되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 대략 하지 말고 정확히 하면 되죠. 이마가 40G죠. 얘는 30G고요. 그럼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했을 때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돌림힘이 되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돌림힘이 됩니다. 그 각각의 팔의 길이는 얘가 90cm고 얘는 모르죠. X라고 합시다. 굳이 미터로 바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식을 세울 때 90 곱하기 40G는 X 곱하기 30G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림힘.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X를 구하면 단위가 센티미터가 됩니다. 단위는 어차피 통일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힘은 힘 단위끼리, 길이는 길이 단위끼리 맞춰주면 어차피 단위는 똑같은 단위를 쓰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X가 얼마 나옵니까? 컨닝 해야지. 우와, 암산 잘하네. 요새 이제 이런 게 저는 잘 안 됩니다. 120cm가 나옵니다. 이제 답은 4번. 끝나간다. 자, 이제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축바퀴를 나타낸 것으로 작은 바퀴와 큰 바퀴의 반지름은 각각 D, 3D입니다. 무게가 W인 물체를 F의 힘을 작용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력이에요.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역학적 평형이기도 하고요. 돌림임의 평형이기도 합니다. 얘는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지만 얘는 회전하죠. 얘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럼 얘도 움직이고 있고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합력도 0이고요. 돌림임의 합도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합력이 0인 거는 여기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제 돌림임이 결국에 0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F가 큰 바퀴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주어진 문자로 다 표현하면 됩니다. 이 보면 얘를 여기서 바라볼게요. 눈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눈이 되죠. 여기서 바라보면 요렇게 동그랗게 보이겠지? 네, 동그랗게 보이고 실이 요렇게 있고 요걸 F로 당길 거야. F로. 그리고 요게 반지름이죠. 잠깐 중심으로 해야지. 요게 반지름이고 이게 크기 얼마입니까? 3D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팔의 길이는 요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팔의 길이의 요 요 당기는 힘의 수직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곱하면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겠노? 3DF 3DF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W와 F의 관계식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라보면요. 여기서 바라보면 이제 조그만 게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번에 여기는 열로 당기겠죠. 실이 이렇게 당기고 여기 W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D고요. 그럼 얘는 DW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회전시키는 거고 얘는 3DF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돌림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바퀴 자체가 일종의 지뢰랑 유사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뢰를 그냥 이렇게 회전축으로 바꿔갖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보면 이 두 돌림이 평형을 이루면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고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을 보면 DW는 3DF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F는 3분의 1W. 그러니까 원래 무게의 3분의 1의 힘으로도 얘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D만큼 들어 올리려면 3D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죠. H만큼 들어 올리려면 3H만큼, 2H만큼 들어 올리려면 6H만큼 잡아당겨야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대신에 힘은 더 작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축바퀴입니다. 축바퀴. 축바퀴가 결국에 지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떨어져 나갔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많이 나와. 그린 가나다는 무게가 W인 물체가 바닥에 정지해 있는 것과 물체를 기울여 손으로 당기고 있을 때 바닥과의 접촉점 P의 그은 연직선과 무게중심 사이 거리가 각각 D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디귿. 가에서 나까지 기울이는 동안 무게중심 O점의 높이는 높아진다. 이거 뭐 딱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중심이 올라가죠? 네. 네, 뭐 그렇죠?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그런 거니까. 니은 나다에서 손을 놓았을 때 P점을 회전축으로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같다 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여기가 회전 중심입니다. 회전 중심이고요. 무게 같죠, 둘 다? mg 같습니다. 자, 팔의 길이는 각각 얘랑 얘인데요. 달라 보이지만 얘를 힘과 나란한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서 분해를 하면 결국에 수직 방향의 성분은 각각 요거 초록색으로 할까요? 요거로 D로 같습니다. 요 D가 그 팔 길이 중에서 요 힘의 수직 방향 성분인 거죠.
그래서 둘 다 돌림의 크기는 DMG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은 반대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는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넘어지겠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뭐 끝내라 이 말입니까? 땡 하네. 그래서 나다에서 손을 놨을 때 P점을 회전축으로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고요. 다에서 손을 놨을 때 물체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쓰러진다. 이거 뭐 상상해 보면 되죠. 오른쪽 쓰러진 거 맞죠?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